자, 여러분 교과서 178페이지 배뇨 돕기가 되겠습니다. 배뇨 돕기. 배뇨 돕기는 여러분 별로 볼 게 없어가지고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자, 배뇨 돕기를 보기 전에 어제 했던 것 중에 배변 중에 한 가지가 빠졌어요, 여러분. 자, 장루, 세척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장루를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결장루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변은 여러분 항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뭐 대장암에 걸렸거나 뭐 직장암에 걸려서 항문의 암조직을 떼어내면서 항문까지 떼어냈다. 그러면 이 똥이 항문으로 나오지 못하고 복벽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배에다가 이렇게 비닐 주머니를 차고 똥이 그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 결장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 항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세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에 내용 보시면 이 장루 세척은 뭐냐면 변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결장을 복벽, 그러니까 배 밖으로 노출시켜서 인공 항문을 세척해가지고 장 내용물의 배출을 돕는 게 바로 인공 항문 장루 세척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배뇨 한번 봐볼게요. 자, 대상자의 배뇨 돕기. 자, 보세요. 내용 안에 보시면 어떤 이유에서건 환자가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자연 배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도뇨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단순 도뇨. 그 다음에 단순 도뇨 말고 하나 뭐지? 인공 도뇨인가? 유치 도뇨. 단순 도뇨와 유치 도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도뇨는 이 소변줄을 일회용으로 사용해가지고 소변을 한 번 빼낼 용도로 사용하는 게 단순 도뇨고, 유치 도뇨는 이 소변줄을 계속 꽂고 있으면서 이제 소변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유치 도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이 사람이 소변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단순 도뇨를 해가지고 소변을 빼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배뇨할 수 있도록 환자를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 잔염 배뇨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 무슨 방법? 자연 배뇨를 유도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8가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에 내용 보시면 여러분 소변을 혼자 자연스럽게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방광 부위를 가볍게 눌러주면 혼자서 소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변기를 둔부 밑에 받치고 따뜻한 물을 어디다 부어준다? 회음부에다가 부어 내리면 이 회음부에서 따뜻한 물이 흐르면서 소변을 싸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자연 배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소변 보는 자세를 취해 준다. 그래서 쭈그리고 앉는 자세를 취해 주는 것도 환자가 혼자서 소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변처럼 사생활이 보호되는 개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물 수치 제한이 없으면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퇴 내면을 살짝 문질러 주는 것도 이완에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하복부 아랫배에 더운 물 주머니를 적용해 주는 것도 자연 배뇨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기가 여러분 모든 차가운 것들은 모든 근육과 혈관들을 수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변기가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하게
제공하는 것들이 환자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고 손과 발을 따뜻한 물로 씻어주는 것도 이런 근육 같은 것들이 이완되기 때문에 자연 배뇨를 도와주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만약에 대상자가 소변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실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공 배뇨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인위적으로 배뇨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철저한 뭘 지켜야 된다고? 무균수. 인공 배뇨는 인위적으로 배뇨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철저한 무균수를 유지하면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 보시면 인공 배뇨관을 한 번 삽입한 후 삽입 목적을 달성하면 바로 제거하는 것을 단순 도뇨라고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배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것을 정체 도뇨 또는 유치 도뇨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인공 배뇨를 할 때는 여러분 꼭 무균수를 지켜 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자, 단순 도뇨 보시면요, 여러분. 목적 볼게요, 목적. 요가 정체될 때, 그러니까 소변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할 때 방광팩만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단순 도뇨를 하고 내진 또는 하복부 검사 전에 방광을 비우기 위해서 단순 도뇨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 단순 도뇨를 하는 목적 세 번째는 수술 전에 방광을 비워가지고 이 방광 주위에 있는 인접 장기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수술의 시야를 넓혀주기 위함입니다. 이 방광이 꽉 차가지고 방광이 빵빵해져 있으면 여러분 수술 시야가 좁아지게 돼요. 다른 장기들이 눌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 방광을 비워줘 가지고 수술의 시야를 넓히게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검사를 목적으로 무균적으로 소변 검체를 받기 위함으로도 이 단순 도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병원 가서 그 소변 검사한다고 하면 종이컵 주잖아요. 맞죠? 그러면 처음 나온 소변을 흘려버리고 중간에 있는 소변만 받아가지고 검사실에 보내주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균적으로 소변 검체를 받는 건 뭘 할 때 할 거냐면 배양 검사할 때. 아까 대변도 여러분 세균 배양 검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변도 배양 검사할 수 있는데 이 소변에서 어떤 균이 자라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소변을 꺼낼 때 그냥 요도로 소변을 싸서 받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무균적으로 이 카테터를 넣어 가지고 소변을 꺼내서 이제 이 소변 배양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목적으로 무균적으로 검체를 받기 위함으로 단순 도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변이 방광 안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단순 도뇨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공 도뇨는요 무조건 철저하게 무균수를 지켜가지고 해줘야 되고요. 우리 소변 받을 건데 바지 전부 다 벗고 뭐 윗도리까지 다 벗을 필요 있어요? 아니에요. 회음부만 노출되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출은 피해서 단순 도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유치 도뇨가 되겠습니다. 유치 도뇨. 유치 도뇨 또 다른 이름은 정체 도뇨였지요. 자, 유치 도뇨는요, 왜 하냐 하면, 치료 목적으로 방광을 간헐적 또는 계속적으로 세척하거나 약물을 주입해주기 위해서 유치 도뇨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회음부에 수술했을 때 그 수술 부위가 소변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치 도뇨를 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시간 자연 배뇨를 못하는 경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요 정체 및 실금이 조절되지 않을 때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다 소변줄을 꼽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할 때 방광이 팽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중환자들은요, 이 소변량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요 배설량을 알기 위해서 유치도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밑에 주의사항이 나와 있어요. 이 유치도뇨의 주의사항 보세요. 유치도뇨는 소변줄을 꽂고 한 일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 소변줄을 꽂고 유지하기 때문에 이 회음부의 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소변백 주머니는 항상 폐쇄형으로 유지하고 깨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소변줄을 이게 하체라고 생각합시다. 이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맞죠? 여기다가 소변줄을 이렇게 꼽았어요. 맞죠? 소변줄을 꼽았으면 이 소변줄 꼽은 게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이 유림백에 여러분 연결돼 있죠. 이렇게 눈금 있는 유림백 여기 밑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소변이 꽉 차면 이쪽으로 밖으로 버려주잖아요. 이 소변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변백 주머니는 항상 폐쇄형, 여기가 클램핑 딱 잠겨 있어야 되고요. 이게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깨진 상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인체 내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러운 것, 어오염 물질 들어가 버리게 되면 바로 인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염을 일으킬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쇄형으로 유지해야 되고 깨지거나 찢어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도뇨관이 꺾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도뇨관은 여러분 요거 말하는 거죠. 여기. 이 유림백이랑 이 환자랑 연결된 이 라인을 여러분 도뇨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광에서 오줌이 나와가지고 밖으로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 관이 만약에 꼬였다. 그러면 오줌이 밖으로 못 나가겠죠. 그럼 방광은 점점 더 팽창돼 오를 겁니다. 그래서 도뇨관이 꺾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수술할 때 이 방광이 팽창되어 가지고 이 시야를 막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도뇨관이 꼬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변백 주머니는 항상 방광의 위치보다 어디에 두어? 아래에 두어서 중력에 의해서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가게 해야 되고 절대로 소변이 역류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절대로 소변이 역류되지 않으려면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변백이 허리 위로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왔던 소변이 다시 방광으로 들어가서 오염의 요소를 제공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유치도뇨관은 가능한 빨리 제거해서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그리고 비뇨기계 감염에 주의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79페이지 요점 정리 가보시면 여러분 인공도뇨 시 요로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에 다섯 번째 보시면 도뇨관은 며칠에 한 번씩 바꿔준다? 7일이나 14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 바꾸어 주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최장 2주 정도만 이 관을 사용할 수 있고요. 2주가 지났으면 새로운 걸로 교환해 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어요.